네, 지금 변호인단이 아마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발언을 시작하면 제가 곧장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 한남동 관저 앞 시대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차필 편지와 동영상, 변호사 등을 통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서울중앙법원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라고 말입니다. 이 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선동성을 배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 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서부지방법에서 벌어진 그 시위대의 폭동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극우 시위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한다면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부수고 7층에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경악할 만한 폭력행위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조짐을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던 강공청년단, 백골단 출범 국회의견에서 보았습니다. 강공청년단은 독재자 이승만 시절의 극우 폭력 정치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백골단은 독재자 전두환 시절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자, 지금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지금 곧 도착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지금 인근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정문 앞으로 이제 곧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앞서는 국회 측에게서 오늘 출석하기 위해서 나와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회복하겠다라면서 최근까지 윤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호송 차량 헌법재판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이 개방이 됐고요.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촬영한 모습 보고 계시고요. 호송 차량이 30여 분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 도착해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 법무부 차량에 윤 대통령이 탑승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포토라인에 서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취재진 앞에 따로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송 차량 줄줄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가 도착 직전에 국회 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충격적인 법원 폭동 사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 발표를 했고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다라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을 상황을 입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에 불만을 품고 이 물리적인 대한 공격까지 탄핵 이르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미 설명을 하고 궤도에 있습니다. 올랐고 자, 일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식적으로 지금 아직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고요. 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자마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제 2시에 탄핵 심판 3차 변론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착해서 20분 정도 여유 시간을 갖고 의견 조율을 하고 이럴 시간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곧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차량이 또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곧 이제 있을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재판에 출석하는 게 거의 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꽤 관심이 많이 집중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 외에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이제 뭐 증인 신청을 하거나 이런 쪽을 보면 선관위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 망상적 사고관 속에서 지금 이 초유의 계엄을 선포한 것이냐 이 비판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식의 강변을 또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네. 좀 드리자면요. 사실 아까 그 서울 재판소 앞에서 이 국회 탄핵소추단에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발언 자체도 사태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어떤 좀 폭력 행위도 저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뭐 과열된 분위기 또 바람 잡는 또 그런 사람들 뭐 이런 현장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막상 그 법원에 난입했던 시위대가 정작 당사자들이 더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더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국민의힘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모두 다 이 폭력만큼은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또 이 시민사회 자정작용의 능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남탓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어제 이 법원에서도 대법관 회의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도 과연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성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어제 이 법원 행정처장 역시 아무래도 이제 구속영장 발부 이 시스템 자체가 판사 개인에게 너무 지나친 이 정치적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또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만큼 저희가 남탓 공방을 관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성숙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폭도로 낙인 찍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권영세 뭐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양비론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들도 뭐 분노를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성숙한 사회를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 이런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경찰을 폭행했고요. 판사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법원에 난입을 했고요.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보수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법치를 강조해 오신 분들이 이제 와서는 분노를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없지 않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동안 정면으로 이 법 질서를 잠시만요. 훼손하려고 말씀 했기 중에 때문이고요. 죄송합니다.